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물기가 많은 화장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낙상 손상 환자 자료에서는 거실이 17.3%로 가장 높았습니다. 화장실은 16.5%, 계단과 방침실은 각각 15.3%였습니다. 물론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안전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순위가 말해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낙상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장소에서만 생기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가장 많이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물건을 옮기고 밤에도 지나가는 평범한 생활 공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을 거실부터 화장실, 계단, 침실까지 한 바퀴 돌며 무엇을 먼저 바꾸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조사 대상 낙상 손상 환자의 장소 분포이며 모든 가정의 개인별 위험 순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실은 넓고 익숙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위험 요인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가지러 가는 짧은 길, 식탁과 화분 사이의 좁은 틈, 충전기 전선, 들뜬 카펫 모서리,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택배 상자처럼 작은 장애물이 생활 동선에 놓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조명,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 양말과 미끄러운 바닥이 겹치면 위험은 커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위해 정보 분석에서도 고령자의 대표적인 안전사고 유형으로 바닥재에 의한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꼽혔습니다. 문턱 하나만 없애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발이 닿는 바닥 전체와 그 위에 놓인 물건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파에서 현관, 부엌, 화장실로 이어지는 길을 실제로 걸어보며 발끝에 걸릴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낮과 밤에 한 번씩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낮에는 보이던 투명한 전선과 짙은 색 매트의 경계가 밤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동선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낙상은 대개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행이 불편한 질환,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 저혈압, 여러 약물 복용, 시력 저하,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집안 환경 같은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문제없던 전선도 밤에 조명이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넘던 문턱도 감기 뒤 기운이 떨어졌거나 수면제를 복용한 날에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일위인가 보다 내 몸 상태와 집안 환경이 어디에서 겹치는가를 보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자주 비틀거리거나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새 약을 먹은 뒤 어지럽다면 집 정리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낙상 위험을 함께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 도수가 맞는지, 실내에서도 발에 맞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이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점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밝은 거실 한가운데보다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경계, 복도 모서리, 계단의 첫 칸처럼 밝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곳을 먼저 보세요. 질병관리청 가정용 점검표는 충분한 조명과 함께 야간 간접등이나 자동 센서 등을 권합니다. 침대에서 손을 뻗어 바로 켤 수 있는 조명이 있는지, 밤에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끝까지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등 하나만 켜도 중간이 어두운 구간이 생기면 작은 센서 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부시게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경계와 장애물이 끊기지 않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찾으려고 어두운 공간을 먼저 지나야 한다면 조명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은 위와 아래 양쪽에서 불을 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이 급해도 바로 일어나 뛰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잠깐 앉아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불을 켠 다음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바닥입니다. 오늘 집 안에서 사람 한 명이 편하게 지나갈 한 줄을 만들어 보세요. 거실 카펫이 말려 올라오지 않았는지, 전선이 통로를 가로지르지 않는지, 낮은 탁자와 화분이 발끝에 걸리는 위치에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쓰더라도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밀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산 매트가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통로마다 여러 장을 겹쳐 깔지는 마세요. 전선은 벽 쪽으로 정리하고 임시로 바닥에 늘어뜨린 멀티탭은 통로 밖에 고정합니다. 바닥과 비슷한 색의 낮은 물건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눈에 띄는 곳으로 옮기세요. 물이나 기름이 떨어진 곳은 발견한 즉시 닦고, 장판이나 타일이 들뜨거나 깨진 곳은 표시만 해두지 말고 수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의자 위에 올라가거나 허리를 깊게 숙이지 않아도 꺼낼 수 있는 높이로 옮겨두세요. 오늘은 집 전체를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침대에서 화장실, 소파에서 현관처럼 가장 자주 걷는 2개의 동선부터 비우면 됩니다. 셋째는 위험이 집중되는 장소를 따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험 장소입니다. 변기와 샤워기 주변에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닥에 비누 거품과 물기를 바로 없애세요. 수건걸이나 세면대를 손잡이처럼 잡는 것은 고정 강도가 다를 수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서서 버티는
버티기보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목욕의자 같은 보조용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단은 모든 칸의 높이가 일정한지, 조명이 발판 끝을 가리지 않는지, 손잡이를 이동 내내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손잡이를 놓게 된다면 한 번에 옮기는 양부터 줄이세요. 침실에서는 침대에 앉았을 때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높이가 편안합니다. 침대 옆에는 조명과 안경, 휴대전화를 손에 닿는 곳에 두드에 일어나는 길을 막지 않게 정리합니다. 이동이 불안한 분은 혼자 구조물을 설치하기보다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위치와 고정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손잡이나 미끄럼 방지용품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복지용구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방지액 등이 급여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 여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신체 상태와 개별 급여 확인서에 따라 가능한 품목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산 뒤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통로의 상자와 전선을 치우고 야간등을 켜고 물기를 닦고 자주 쓰는 물건의 높이를 바꾸는 일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7분 점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불을 켜고 실제로 걸어봅니다. 둘째, 거실과 복도에 전선 상자들 뜬 매트를 치웁니다. 셋째, 욕실과 주방 바닥의 물기와 미끄러운 부분을 확인합니다. 넷째, 계단과 문턱, 깨진 바닥을 표시하고 수리 순서를 정합니다. 다섯째, 침대와 의자의 높이가 일어설 때 불안하지 않은지 봅니다. 여섯째, 안전손잡이는 수건거리 대신 체중을 지지하도록 제대로 고정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어지럼과 시력, 신발, 복용약을 함께 점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은 집안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개인 상태에 맞는 근력과 균형 운동, 위험 요인 평가를 함께 권합니다. 최근 넘어졌거나 통증과 어지럼이 심한 분은 운동을 혼자 시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거나 의식 변화, 심한 통증, 걷기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 낙상 예방은 화장실 한 곳을 조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걷는 길을 밝히고 비우고 붙잡을 곳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은 가장 자주 걷는 한 줄부터 안전하게 바꿔보세요.